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입니다. 일반 내연기관 모델하고의 큰 차별을 두지 않고요. 파워트레인을 다변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모델로 생각이 됩니다. 전면부의 그릴 그리고 측면에서의 휠 정도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일반 내연기관 모델하고의 큰 차이점이 없는 것도 분명한 특징이고 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죠. 전면부 그릴은 제네시스의 독특한 패턴을 형상화하면서 앞쪽에 충전구를 위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충전구의 위치는 호불호가 조금 나뉠 것 같기는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앞쪽보다는 뒤쪽 펜더, 운전석 뒤나 조수석 뒤쪽에 펜더에 위치하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충전 인디케이터도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고요.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77.4kWh고요. 힘은 320kW에 700Nm를 발휘합니다. 각각 앞뒤 모두 동일하게 모터 힘이 분배가 되기 때문에 320kW는 160, 160씩 나눠지고요. 700Nm는 350, 350씩 전 후륜이 구동력의 힘을 갖게 됩니다. AWD의 구동 방식 채택을 해주고 있고요. 최고 속도는 235, 제로백은 부스터를 사용했을 때 약 4.2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차량답게 안쪽 공간의 활용도를 극대화시켰는데요. 기존의 엔진 대신에 전기 모터가 자리하다 보니까 남는 공간 이렇게 효율적으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뒀습니다. 층도 다르게 하고 파티션도 골고루 갖춰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고요. 측면의 소소한 부분입니다만은 LED로 실내등도 있지 않았고 위쪽에 이런 마감 같은 거 보면은 참 꼼꼼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디어 좋죠? 개인적으로 워낙 좋아하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디자인에 있어서는 앞쪽에 본닛 끝에 헤드램프랑 이어지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딱히 단점을 찾기가 어려운 아주 매력적인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은 제가 디자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글쎄 일반인이 봤을 때 썩 나이스해 보이지 않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측면부 바디라인은 기존의 국산차를 뛰어넘어서 유럽의 동급 SUV랑 비교를 하더라도 라인도 근사하고 휠베이스도 넉넉한 편이고요. 앞뒤 오브행도 짤막하게 아주 스포티하게 잘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균형미에 있어서도 대단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옵션으로 20인치 휠 타이어를 적용을 했는데요. 타이어 사이즈는 265, 45, 20입니다. 참고로 전륜 브레이크는 4피스톤이고 브레이크 클리닝 시스템이 들어가서 회생 제동으로 인해서 브레이크에 조금 더 부담이 되거나 외관에서 봤을 때에 오염이 되는 것을 방지해 준다고 하죠. 사이드 스커트는 과한 기교를 부리지 않고 깔끔하게 처리해 놨고요. 도어 하단부에는 크롬으로 두툼하게 라인을 챙겨줬습니다. 바깥쪽 거울은 도어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개방감이 좋고요. 유리 주변부의 몰딩도 반딱반딱한 크롬이 아니고 약간 매트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같은 형태로 위쪽에 루프렉도 은색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리 면적이 제법 큰 편에 속하죠. 측후면에서의 안정감 그리고 날렵한 느낌도 좋고 약간 꺾어서 보면 뒤쪽 팬더가 도톰하게 부풀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스포티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고급 SUV의 느낌을 제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후면부에서도 안정감은 좋은 편입니다. 테일램프가 두 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길쭉하게 가운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차가 넓어 보이고 안정감 있는 느낌을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요. 하단부의 디퓨저는 깔끔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과한 기교를 부리지 않았고 역시 전기차이기 때문에 뚫려 있거나 이미테이션으로 크롬 테일 파이프 처리를 해서 조금 더 스포티하게 멋을 낼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냥 깔끔하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텔게이트는 전동입니다. 위쪽에 버튼을 눌러주면 되고요. 트렁크 공간은 일반 모델에 비해서 이렇게 봤을 때는 많이 좁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워낙에 GV70의 트렁크 공간이 좋고요. V2L도 측면에 이렇게 커버링이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조금 더 확장성 있게 여러 가지 전기 장치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 있지 않았고 실내등은 LED로 운전석 뒤 그리고 이렇게 조수석 뒤에도 갖춰 놨습니다. 레버 잡아 당기시면은 등받이 앞쪽으로 접을 수가 있고요. 바닥 공간도 글쎄요 좀 차이가 있을까요? 열어보면은 네, 생각보다 공간을 많이 뺏기지 않았기 때문에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크지 않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내연기관 모델에 비해서는 살짝 높아진
이 트렁크 공간은 분명히 좀 차별화되는 것 같긴 하고요. 답답하거나 많이 부족할 정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위쪽에 버튼 눌러주시면 전동 테일게이트 깔끔하게 닫히고요. 속도가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소음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스마트키는 기존 제네시스 내연기관 GV70과 같고요. 고급스러우면서 그립이 좋은 편이죠. 뒷좌석 손잡이에 스마트키 버튼은 뒤쪽에는 없고 앞쪽에만 음각 처리되어 있습니다. 무광 컬러 다시 봐도 너무 예쁜데요. 도어 두께는 조금 도톰한 편에 속하고요. 실내는 지금 옵션으로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간 사양이기 때문에 조금 컬러가 색다릅니다. 그 짙은 그린 컬러인데 검은색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이 들면서 밝은 베이지나 화이트보다는 아무래도 오염이나 흠집에서 조금 더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고요. 측면 도어는 기존 차량들과 같고 시트 메모리는 2개입니다. 이런 데는 타원을 고스란히 디자인 큐는 가져가고 있으면서 포인트로 이렇게 딱 실용적인 부분을 살려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으로 사용하기 편리했고요. 맵포켓 적절하고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네시스라고 플레이트에 레터링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조금 더 크고 LED로 간접 조명 같은 거 챙겨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트는 보기에도 편하지만 앉았을 때 착자감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안장 부분 날개를 낮춰서 승하차가 편리하고 또 등받이의 날개 부분은 좀 도톰하게 가져가고 있어서 몸을 잘 잡아주는 편입니다. 마사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을 했을 때의 피로도가 낮은 장점이 있죠. 앞쪽에 안장 길이 조절까지 모두 다 전동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센터 터널은 입체감도 있으면서 조금 깔끔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페달은 내연기관하고 같은 오르간 타입 채택해주고 있습니다. 페달 위에 오돌도돌한 패턴 같은 것들도 고급스럽고 개성이 강하죠. 레버 잡아 당기시면 본닛 오픈하실 수가 있고요. 무릎 에어백도 꼼꼼하게 잘 챙겨뒀습니다. 여기에도 짙은 그린 컬러로 마무리를 하니까 좀 이색적인 것 같아요. 전동 틸팅 앤 텔레스코피 갖춰주고 있고요. 파킹 브레이크는 전자식이고 바로 옆에 버튼 누르시면 전동 테일게이트 작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 라운드 처리된 디자인 큐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으면서 안쪽에는 간단한 기능들, 클러스터의 밝기 조절 같은 것들 꼼꼼하게 잘 챙겨두고 있습니다. 센터 터널부터 연결되는 대시보드의 구성, 대시보드 상단에서의 이런 마무리 같은 것들도 고급스럽고요. 스티어링은 이 스포츠에 들어가는 GV70 스포츠 패키지에 들어가는 형태를 띠고 있고 3스포크 타입이죠. 조금 더 깔끔하면서도 가운데가 이 스티치 처리되어 있고 가죽으로 처리가 마무리를 해주다 보니까 훨씬 스티어링은 GV70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을 했을 때 들어가는 스포츠 스티어링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좀 다이나믹한 느낌을 잘 살려주는 것 같고요. 특히나 가운데 부분, 에어백 부분이 가죽으로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고급감을 조금 더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시동 스위치, 전원 스위치는 동일하고요. 처음에 키 온을 했을 때의 느낌은 한없이 조용합니다. 전기차의 대표적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측면의 후추판 모니터링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챙겨두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구성은 워낙 기존부터 제네시스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전기차스러운 느낌을 많이 가져가지 않으면서도 전기차에서 모니터링 해야 되는 부분들은 꼼꼼하게 잘 챙겨줘서 역시 이 제네시스, 현대자동차가 이런 부분은 센스 있게 잘 대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포함이 되어 있고요. 패드 시프트는 회생제동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지금 레벨 변경되는 거 보이시나요? I 페달이라고 해서 언페달 드라이빙도 가능하고요. 이걸 조금 낮춰보면 레벨 3, 레벨 2, 레벨 1, 0레벨 이렇게 해서 0레벨부터 3레벨 그리고 그 위까지 올라가면 I 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합니다. 큼직한 모니터는 제네시스의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쪽에 메뉴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오밀조밀하게 참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다른 부분은 EV 모드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다른 차량들에서 이미 경험했던 주변에 충전소가 어디에 있고 지금 얼마나 갈 수 있고 에어컨을 켰을 때 에어컨을 켜지 않았을 때 히터를 사용했을 때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V12의 전기 사용량은 어느 정도까지 설정을 해둘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타시는 분들한테는 필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어라운드 뷰 포함을 하고 있고요.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조장치 구성 예쁘게 잘 돼 있고
센터 터널로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이 조금 이색적이면서도 편안한 라인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시 해가지고 이 드라이브 모드 선택하는 기능하고요. 터레인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참고로 이 터레인은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세 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를 설정을 해놓으면 그 모드에 맞게끔 두 개의 모터가 연동돼서 조금 더 빠릿빠릿하게 반응을 해주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마이 모드를 해가지고 개별 설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컨트롤하는 부분 다이얼 편리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원은 이렇게 돌돌돌 돌리는 방식입니다. 트랙도 트래킹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기어 노브는 원형이고 R에서 D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고, P는 버튼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앞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USB 입력 단자, 충전 단자 각각 A타입으로 하나씩 갖춰 두고 있습니다. 요거 커버링도 깔끔하게 가능하죠.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준비를 해 놨고요. 센터 터널 쭉 연결되면서 암레스트도 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고, 안쪽에 공간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패널 같은 거 하나 더 마련해 놔서 2단으로 쓸 수 있고,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요, 공간이. 그래서 공간 여기 보시기에도 나쁘지 않고, 이 안쪽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 이쪽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조수석 수납 공간은 잡아당겨 보시면 넉넉한 편에 속합니다. 안쪽에 스웨이드 재질 같은 거, 카펫 재질 같은 걸로 마무리 잘 해뒀고요. 천정으로 올라가는 이 부분이 스웨이드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꾸며놨고,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제법 이 글라스의 크기가 큰 편이죠. 조수석 선바이저 내려보시면 거울하고 LED 조명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맵등도 LED고 터치 타입으로 동작 잘 되고요. SOS 콜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입니다. 역시 일반 모델하고 같은데요. 저는 뒷좌석이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글쎄요, 약간 더 높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이 협소하다라는 직관적인 느낌은 많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가운데 턱이 형격하게 좀 낮아지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덕분에 발 공간의 여유가 좋은 편입니다. 등받이 각도 조절은 요절이 많이 돼서 장거리 여행에 조금 더 편안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 안전벨트를 이렇게 지붕 루프로 꾸며주고 있는 내장재랑 컬러를 맞춰주고 있어서 저런 부분은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은 일반 차량하고 같고요. 내연기관과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무게중심이 낮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조금 강조시켜서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는 기분을 좀 내고 있는데요. 사운드도 박진감 넘치면서 귀를 아주 기분 좋게 잘 자극을 해주고요. 무게 배분도 무게 배분이지만 구동력 배분에 조금 더 유연성을 높였기 때문에 확실히 코너링에서의 안정감이 좋습니다. 스티어가 발생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뭐 거의 극단치로 끌어올렸을 때 잠깐 나타나는 거고요. 일상적인 주행이다라고 한다면 거의 느끼지 못할 뉴트럴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235까지로 알려져 있고요. 제로백은 부스트 모드를 사용을 했을 때 4.2초, 일반 모드로 달렸을 때는 4.8초, 제원상 그렇습니다. 부스트 모드는 살짝 눌러주면은요, 네, 10초간 아주 박력 있는 느낌의 드라이빙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이 역시 전기차가 선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음하고 진동 부분, 특히 소음 부분은 내연기관하고 비교를 했을 때 뒤쪽 이 바닥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 같은 것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짧게 시승을 해보기 때문에 결론을 내긴 어렵습니다만은, 잠깐 탔을 때의 느낌은 확실히 이 내연기관보다 뒤쪽 바닥 쪽이 조금 더 조용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쪽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풍절음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고, 문 쪽의 방음이 조금 보완된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뒤쪽 바닥 쪽의 소음 부분이 조금 개선된 느낌이 있습니다. 400V 그리고 800V 멀티 충전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350kW급 초급속 충전기를 사용을 했을 때 약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18분 소요된다라고 합니다. 스티어링은 R타입 MDPS가 채택이 돼 있어서 조금 더 안정감 있고, 와인딩 로드를 재미있게 탈 수도 있는 그 정도의 날카로운 느낌들 스티어링에서 가져가고 있고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은 강하게, 보통 약하게, 끄기 이렇게 조절이 되고요. 상세 설정에서는 제가 지금 S 엔진 모드인데요, 킥다운하면 마치 내연기관의 그런 느낌을 전달해줍니다. 퓨처리스틱을 채택했을 때는
전기차스러운 웽 하는 이제 아주 특이한 그 우주선 날아가는 듯한 느낌을 전달해 주고요. 이 모터 모드로 놨을 때는 한없이 조용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퓨처리스틱보다는 이 모드가 조금 더 제네시스에 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에코, 컴포트, 스포츠, 그리고 마이 인디비듀얼 모드인데 개별 세팅의 차이도 큰 편이고, 특히나 스포츠 모드에서 부스트까지 사용을 하게 되면은 네, 순간적으로 축축 치고 나가는 느낌이 너무 재밌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배기량 차량에서 터빈이 작동을 할 때 이 팍 치고 나가는, 터빈이 터지는 그런 느낌과 흡사한데요. 저는 조금 더 이런 느낌은 전기차가 재미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터레인은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짧은 시승이라서 이 특징들을 살펴보기는 제한적인 것 같긴 하고요. 어쨌거나 3가지 모드로 조금 더 단순화시켜 놨지만 전기 모터의 반응이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하니까 추후에 조금 여유 있는 시승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펌프랑 배터리 히팅 모두 다 달려 있고요. 생각보다 국내 소비자분들이 이 부분에 민감하십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극명하고, 특히나 겨울철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전기차의 충전 후 주행 가는 거리 때문에 민감도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도 장치들 든든하게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한번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373km고요. 복합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복합 전비는 kWh당 4.3km, 도심에서는 4.7km, 고속도로에서는 3.9km인데 부스트 모드랑 스포츠 모드 사용을 해서 조금 달렸을 때는 3.5에서 3.9 왔다 갔다 하고요. 그냥 평균적으로 에코 모드나 컴포트 모드에서 편안하게 주행을 하시면 4.8에서 5.0 kWh당 그 정도 키로를 갈 수가 있습니다. 전비는 나쁜 편이 아닌 것 같고요. 이 전비 부분은 롱텀 시승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국내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에서는 1년 정도는 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GV70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지만은요, 어쨌거나 전동화 모델, 내연기관에서 가솔린, 디젤, 거기에 전기 모터까지 파워트레인을 선택할 수 있어서 이 선택의 폭을 넓혀줬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점은 제가 느꼈을 때는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 내연기관 베이스의 차량에 배터리랑 모터를 얹다 보니까 충전구가 앞에 그릴에 위치를 합니다. 개인차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저는 충전할 때 앞쪽 그릴에서 충전구가 개폐가 되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후진으로 해서 뒤쪽 휀다 좌측이나 우측에 있는 게 주차해서 충전할 때도 조금 더 편리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 한 가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무광 컬러 포함해서 옵션을 다 넣었을 때 9,379만 원입니다. 1억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가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GV70이 충분히 럭셔리 중형 SUV로서의 가치가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9천만 원을 넘어서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은 제가 생각했을 때 GV70에서는 8천만 원대 후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가격 부분에서 물론 이제 원하는 옵션을 다 넣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 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모든 옵션을 선택을 했을 때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형성되지 않느냐, 이 2가지는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때 브레이크의 반응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회생제동은 0레벨부터 총 4레벨까지, 4레벨은 이제 아이페달이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레벨은 0으로 시작해서 1레벨, 2레벨, 지금 화면에 조그맣게 보일 것 같긴 한데요. 여기쯤에 있습니다. 3레벨, 그리고 아이페달은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한데, 확실하게 레벨마다의 회생제동의 담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어 쪽이랑 이 바닥 쪽에 뭔가 MVH가 보강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확실히 좀 조용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에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도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할 때 조금 더 조용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20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 정도의 부드러움이다라고 하면 멀미가 있으신 분들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큰 휠을 채택을 했을 때의 허리에서 느껴지는 그런 부담감에 민감한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승차감은 19인치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들 확실히 좀 20인치가 예쁘긴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하고 코너링 같은 거 감안을 해보면 오히려 전기차에서는 20인치가 더 잘 어울리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드네요. 현 시점에서 개소세 3.5% 세율 적용을 해서 할인을 받게 되면은 베이스 모델은 7,800만 원대에서 시작을 하는데 실제 지불하는 금액은 7,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7,300만 원 소위 그 깡통이라고 하는 모델을 추구하신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 필요한 옵션들 뭐 한 두세 가지 정도 추가를 하면 7천만 원대 후반 정도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썬루프 정도? 예, 특별히 다른 것들은 크게 욕심이 없고 썬루프 정도만 추가가 돼도 매력 있게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의 반응은 회생제동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한 2레벨 정도로 유지를 하게 되면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도도 현격하게 줄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천천히 마모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전기차는 회생제동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능이 더해지기 때문에 브레이크의 성능도 내연기관보다 조금 더 만족도가 높은 편이죠. 자동차 전용도로도 전용도로지만 도심주행에서 딱 사이즈가 좋거든요.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실내 공간도 적절하게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도심주행에 훨씬 더 적합한 차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트 장 볼 때도 뒷좌석이라든가 그 뒤로 이어지는 트렁크 공간의 여유도 좋은 편이고요. 또 여성 운전자들이 이 차를 운전하시더라도 SUV 중에서는 그래도 승용차에 가까운 편에 속하고 더더군다나 이 전동화 모델은 조용하고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의 크기도 크기지만 스티어링이 묵직해줘야 될 때는 나름 또 무게감이 실리고요. 가볍게 움직여야 될 때, 예를 들면 좁은 주차 공간에서 빠져나오거나 할 때는 또 가벼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운전이 조금 서투르신 분들이나 여성 운전자분들이 이 차를 선택하셔도 나쁘지 않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의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